안녕하세요, 윤디비입니다. 작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말 정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요청을 주셔서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은 2021년 영디비 어워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협찬 없습니다. 모든 건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 제가 진행한 리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총 83개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중복은 빼고 실제 등장한 제품만 추려보니까 32개 이어폰, 11개 헤드폰, 6개 스피커의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개수는 생각보다 적어 보이네요. 테스트해보고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취소한 것들이 꽤 됩니다. 좀 더 정산해보면 올해 올린 영상은 281만 회를 조회해주셨고 1만 2천 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좋아요는 3만 9천 개입니다. 이거는 올해 올린 영상에 한해서고 좀 더 확대해서 제 채널 전체 영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 채널 전체 조회수는 이번에 400만 회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구독자는 15,000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2021년 사랑과 관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회수로 본 관심도입니다. 먼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리뷰가 많지는 않았어요. 스피커 조회수 1등은 보스의 스마트 사운드바 300입니다. 첫 번째 사운드바 리뷰였는데 조회수가 무려 55,000회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조회수 1등은 에어팟 맥스입니다. 에어팟 맥스 리뷰는 WH-1000X 마크 4하고 비교를 진행했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75,000회가 나왔네요. 다음은 이어폰입니다. 이거는 조회수 1등이 조금 애매해요. 일단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건 59만 회. 헤드폰과 스피커하고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죠. 59만 회의 주인공은 짝퉁 에어팟 3입니다. 참고로 이건 쇼츠 영상이에요. 짝퉁인데 정품보다 무려 7개월이나 빠르게 나왔는데 실제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놀라웠던 제품이죠. 쇼츠 영상을 빼고 정식 리뷰만 놓고 봤을 때 조회수 1등은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하고 에어팟 프로 비교한 리뷰가 18만 회 나왔고 갤럭시 버즈 프로 단독 리뷰가 14만 회, 갤럭시 버즈 프로 언박싱이 6만 회예요. 이 세 개를 합치면 38만 회입니다. 합치니까 꽤 높은데 그래도 짝퉁 에어팟 3세대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어폰은 바로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그리고 2위는 16만 회로 갤럭시 버즈 2입니다. 참고로 이 리뷰에서도 갤럭시 버즈 프로가 등장합니다. 삼성 제품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영상 한 개만 보면 버즈 프로 18만 회, 버즈 2 16만 회인데 게시된 기간이 버즈 프로가 월등히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만 회의 차이라면 나중에 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3위는 프로젝트 리파인 T4R입니다. 이 프로젝트 리파인 T4R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라 전혀 기재를 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 QC와의 버프를 받아서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이렇게 썸네일에도 프로젝트 리파인이란 이름이 안 보이죠? 정말 특이한 건 순위권에 애플이 없습니다. 쇼츠 1위는 짝퉁인데 이것도 애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반기에 출시한 에어팟 3세대는 의외로 조회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에어팟 3세대 리뷰는 4만 회를 간신히 넘겼네요. 자, 다음은 이어폰에서 성능별 1위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능을 선별해 볼까요? 저는 딜레이, ANC, 통화, 사운드 4가지 항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딜레이와 ANC는 측정 데이터로 하는데 통화하고 사운드는 데이터는 있지만 데이터가 정답은 아니므로 제가 테스트한 느낌, 즉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먼저 딜레이는 유튜브 앱 기준이 아니라 기본 앱 기준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게임 모드가 있는 경우 게임 모드 포함입니다. 딜레이가 가장 짧은 제품은 오딕트 트위그 프로 90ms입니다. 다만 90ms가 나오는 조건은 FTX 어댑티브에서 로우 레이턴시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이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보통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딜레이 1등은 게임 모드에서 152ms가 나왔어요. 사운드 피츠 H1입니다. H1도 오랫동안 앱 다운이 안 됐었는데 다시 앱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안 그랬으면 선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딜레이 1위는 사운드 피츠 H1입니다. 2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158ms로 6ms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위는 제이랩 에픽 에어입니다.
에픽이어는 게임 모드가 아니라 무비 모드라고 합니다. 무비 모드에서 158ms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3위는 LG 톰프리 TFN9입니다. TFN9도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TFN9의 딜레이는 180ms입니다. 딜레이 성능 1, 2, 3위는 H1 에픽 에어 TFN9 순입니다. 다음은 ANC 성능입니다. ANC 성능은 전체 레벨 측정으로 줄 세우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 5개 제품입니다. 올해 출시한 제품 기준으로 1위는 리버티 3 프로, 2위는 갤럭시 버즈 프로, 3위는 WF 차이스 마크 4입니다. 참고로 제미니도 올해 출시했고 에어팟 프로만 작년 출시 제품입니다. 이 수치는 리뷰를 하면서 종종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신 분 중에 왜 수치가 바뀌는지 문의 주신 분도 계셨는데 ANC 측정 환경의 변화로 데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영업 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순 없고 현재 보이는 이런 환경, 예전 영상과 달라졌죠? 이런 환경으로 인해 측정값이 달라졌고 전부 재측정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놓은 결과입니다. 제가 초기 버전 만들 때도 측정 결과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일부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QC 이어버드처럼 측정이 개선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어요. 정말 이 환경에서 측정을 해봤는데도 큰 개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최신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프로 수치가 같은데 그 이하 소수점은 에어팟 프로가 더 높기에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화 성능. 통화 성능은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얼마나 외부 소음 차단을 잘 해주는가, 그리고 목소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1위는 리버티 3 프로, 2위는 WF 차이스 마크 4, 3위는 버즈 2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외부 소리 차단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인데 제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정도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통화 녹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리버티 3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WF 차이스 마크 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인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다시 들어봐도 놀랍네요. 자, 다음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도 통화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듣고 좋았던 제품 순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제 개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위는 바로 드비알레 제민입니다. 이 드비알레는 이어폰뿐만 아니라 스피커 업계에서도 신생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프랑스 회사인데 사운드만큼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만들었죠. 그리고 측정 데이터도 장난이 아니긴 했어요. 아주 제대로 다림질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같은 이슈가 조금 있고 불량률이 조금 높아서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하지만 사운드로 봤을 때는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위는 소니 WF-1000X 마크4입니다. 1000X 마크4가 2위인 이유는 바로 고음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1위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음이 아쉬워서 2위였는데 중음과 저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지 않아도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DEC을 탑재했죠. 저는 제미니처럼 코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튜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이 1000X 마크4의 LDEC은 좀 달랐어요. 이렇게 소리가 단단하고 깔끔해질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다음 3위는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이건 단단한 게 아니라 단단한 저음 사운드가 매력적인 제품이었죠. 하지만 고음이 조금 거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3위가 되었습니다. 이 세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만족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3위 갤럭시 버즈 프로가 10만원대, 2위 WF-1000X 마크4가 20만원대, 그리고 1위 제미니가 30만원대 제품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사운드에서 번외로 오픈형 1등은 에어팟 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 스튜디오 버즈 제품은 측정 데이터하고 가장 안 맞는 이어폰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딜레이, ANC 통화 사운드 4가지 항목에서 베스트 3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잘 맞는 제품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디비님은 어떤 이어폰을 사용하시나요? 전에는 이 질문에 답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이어폰은 여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이에요. 제 맥북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통화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팟 3세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에어팟 3세대를 가지고 나가진 않아요. 제 가방에 넣어놓는 이어폰은 소니 WF-1000S 마크 4하고 LG 톰프리 TFN9입니다. 얘네들은 멀티 포인트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건 WF-1000S 마크 4고요.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톰프리입니다. 톰프리가 게임 모드 활성이 돼서 플스5 게임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는 이 톰프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 제가 리뷰한 제품들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항상 제 마음은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제 채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료 광고가 많다는 지적이 종종 들어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리뷰를 폭넓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뷰 요청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대여받아서 리뷰를 많이 해볼까 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영디비 사이트에 리뷰 요청 남겨주시면 저도 찾아서 보기가 편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측정 데이터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댓글이나 영디비 사이트에 많이 남겨주세요. 2022년에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재미난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